안녕하세요. 오늘은 꽃이 크고 탐스러워 한밭꽃이라는 정겨운 이름으로도 불리는 작약에 대해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작약은 꽃이 함지박처럼 크고 풍성하다 하여 예로부터 한밭꽃이라 불러왔습니다. 꽃말은 수줍음과 부끄러움으로 탐스러운 꽃 모양과 잘 어울리는 말이기도 합니다. 어떤 과에 속하는 식물인가요? 과거에는 미나리아 제비과로 분류되었으나 분류 체계가 변경되어 현재 우리나라와 중국에서는 작약과로 분류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약 30종이 다양한 종류가 있으며 우리나라에는 백작약, 적작약, 호작약, 참작약 등 여러 종이 자라고 있습니다. 모러는 낙엽 관목 식물이고 작약은 여러 해살이 풀입니다. 즉 작약은 나무가 아닌 풀, 그것도 해마다 뿌리에서 쇠줄기가 돋는 여러 해살이 초본 식물입니다. 겨울이 되면 땅 위의 줄기와 잎이 모두 시들어 없어지고 이듬해 봄에 다시 땅속 뿌리에서 새 줄기가 솟아 올라옵니다. 작약과에 속하는 여러 해살이 풀로서 다 커도 1m 이하로 자랍니다. 하나의 굵은 뿌리에서 여러 개의 줄기가 나와 곧게 서며 잎과 줄기에는 털이 없습니다. 꽃 모양이 비슷해 모란과 혼동하는 분들이 많으신데 줄기를 보시면 금방 구분하실 수 있습니다. 모란은 겨울에도 나무 줄기가 남아있지만 작약은 줄기가 완전히 사라집니다. 작약은 꽃의 색깔이 붉은색, 분홍색, 백색 등 다양하고 꽃잎도 호칩해서 결비프로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 정원이나 뜰 앞에 많이 심게 되었습니다. 꽃이 크고 탐스러우며 색깔도 다양해 결혼식 부케 등에도 사용될 정도로 관상용 화훼로 적합합니다. 보통 초여름 이르면 5월경에 중심 줄기 끝에서 하나의 꽃이 피어나는데 꽃의 크기가 상당히 크고 향기가 엄청 진합니다. 그만큼 화려한 꽃을 피우지만 일주일 정도 피었다가 꽃이 지기 때문에 그 점이 아쉬운 점입니다. 열매가 있는 식물인가요? 꽃이 지고 나면 암술 부분이 두꺼워지면서 그 자리에 열매가 열립니다. 열매는 8월에 익는데 중심 쪽이 세로로 터집니다. 이 열매는 골돌이라는 형태로 익으면 껍질이요 세로로 쫙 갈라지면서 검고 둥근 씨앗이 튀어나옵니다. 씨앗을 심거나 뿌리를 나누어 심는 방법으로 번식합니다. 독성과 식용 여부, 작약은 성질이 평하면서 약간 차고 독이 없습니다. 독초가 아니며 오히려 뿌리는 수백 년 동안 안전하게 사용해온 한약재입니다. 꽃잎은 차로 우리거나 화전, 꽃잎 비빔밥 등 전통 음식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뿌리는 심은 지2~3년 뒤 굵어진 것을 캐서 가공하면 진통제, 해열제, 이뇨제 등 약재로 씁니다. 다만 뭉친 혀를 깨뜨리는 성질이 있어 심한 빈혈, 냉으로 인한 설사, 속이 차가운 경우에는 주의해야 합니다. 약재로 복용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안내를 따르십시오. 작약 어떻게 키워야 잘 자랄까요? 이제 가장 실용적인 내용, 작약을 죽이지 않고 잘 키우는 방법을 알아볼 차례입니다. 심는 시기와 장소, 작약은 가을, 구체적으로 9월에서 10월 사이가 심기에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뿌리에서 잔뿌리가 왕성하게 자라나는데 잔뿌리가 돋아나기 전에 심어요. 그해 뿌리가 잘 자리를 잡습니다. 장소는 하루에 최소 6시간 이상 햇빛이 잘 드는 곳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온도는 18도에서 25도가 가장 적절하며 40에서 70% 정도의 습도를 맞춰주면 더 잘 자랄 수 있습니다. 통풍이 잘 이루어지는 장소에 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토양과 화분 선택, 작약이 번성하기 위해서는 물 빠짐이 잘 되는 토양과 햇볕이 잘 드는 위치가 필요합니다. 배수성이 좋은 화분용 흙에 비료를 섞어 사용하거나 마사토, 상토, 펄라이트를 3:4:3 비율로 섞어 사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산성도가 낮고 중성에 가까운 토양이 이상적입니다. 화분에 심을 때는 뿌리가 잘 발자라므로 최소 30에서 50cm 이상의 너비와 높이를 가진 화분에 심어야 합니다. 물 주기 초기에는 일주일에 3번 이상 물을 주고 이후에는 화분에 흙이 너무 습하지 않도록 흙이 충분히 말랐을 때 줍니다. 봄부터 가을까지는 주 1회에서 2회가 일반적입니다. 과습을 피하는 것이 특히 중요한데 작약의 뿌리는 축축한 토양에서 부패할 위험이 있습니다. 겨울철에는 물 주기를 줄여 뿌리가 얼지 않도록 관리합니다. 비료 주기에 비료를 주는 시기는 새싹이 올라오는 시기, 꽃이 피는 시기, 새뿌리가 내리는 시기인 9월 상순에 나누어 줍니다. 이른 봄과 가을의 유기제요. 비료나 느리게 풀어지는 비료를 추가해주면 건강하게 자랍니다. 질소질 비료를 지나치게 많이 주면 식물이 웃자라 꽃이 잘 피지 않으니 주의하세요. 겨울 월동 관리, 작약은
추위에 강한 편입니다. 우리나라 대부분이 지역에서 월동도 잘 되는 다년생 식물입니다. 다만 겨울에 베란다에 방치하거나 창문을 열어두고 오랜 시간 외출하는 일은 조심해야 합니다. 날씨가 추워지는 환절기에 창문을 열어두거나 창문 근처에 두면 갑작스러운 온도 변화에 냉해를 입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원에 심어둔 경우에는 지상부가 시들면 줄기를 땅 가까이 잘라주고 지피나 낙엽으로 살짝 덮어 뿌리를 보호해주면 됩니다. 꽃이 잘 피려면 여러 해살이 풀이라는 특성상 관리만 잘 된다면 몇 년 동안 같은 자리에서 꽃이 계속 피어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씨앗으로 심을 경우 꽃을 보기까지 3년 가까이 걸리므로 화원에서 뿌리를 구입해 심는 것이 훨씬 빠릅니다. 꽃봉오리가 여럿 달릴 때 겹봉오리를 솎아주면 남은 꽃이 더 크고 탐스럽게 피어납니다. 꽃대가 무거워지면 쓰러질 수 있으니 지지대를 세워주는 것도 좋습니다. 마무리하며 작약은 아름다운 관상 식물이자 귀한 약용 식물이고 꼼꼼하게 관리만 해 준다면 해마다 같은 자리에서 탐스러운 꽃을 피워주는 고마운 식물입니다. 햇빛 충분히, 물 빠짐 좋은 흙, 과습 금지 이 세 가지만 기억하셔도 작약을 건강하게 오래 키우실 수 있습니다. 정원 한켠이든 베란다 화분이든 올가을 작약 뿌리 하나를 심어 내년 봄이 한밭꽃을 기다려 보시는 건 어떨까요?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